네, 윤준표입니다. 우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라고 하는 이 입법적인 제안이 이제 우리 감염병과 관련된 상황 때문에 그동안에 뭐 필수라고 하는 용어가 있었지만 다시 재인식되고 여기에 대한 뒷받침을 해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지금 공청회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 법률안에 이제 중요한 이슈가 정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지원 뭐 이런 보호 지원은 어느 정도로 하느냐, 거기에 따르는 뭐 책무랄까 또 규제랄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따라야 되냐, 이게 쟁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필수 노동자가 이제 소위 감염병 때문에 그동안에는 대면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핵심적인 기능을 필수라고 봤지만 이제는 비대면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는 특수 상황이어서 거기에 걸맞는 필수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이런 내용이 이제 쟁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 추광호 진수님께서는 감염병 등 비대면 재난을 좀 더 특화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또 우리 권순원 진수님께서는 소위 고위험 필요 업무 하면서 여기에 상황 요건이나 직무 요건을 좀 특정화해서 구체화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여전히 이제 재난과 관련된 측면도 있지만 일반 재난이 아닌 특수한 재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 특히 감염병 등 비대면 재난을 전제로 한 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상정한다면 정의에서부터도 그게 전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들이 어떠신지 뭐 다는 못 들어보겠고 우리 권순원 진술님께서 좀 답변 좀 해주시고요. 추상적으로 하면 이제 뭐 재량적인 여유가 있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면 그래도 또 법적 안정성이나 명확성 원칙에 부합될 수 있어서 이걸 어떻게 조화시키는 게 좋을지 이 부분 한번 좀 여쭤보고 싶고요. 또 우리 이제 필수 노동자의 보호 지원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보면 여전히 특별한 희생을 유발하는 특수한 상황에 따른 지원이 뒷받침돼야 될 터인데, 여기에는 뭐 손실보상도 있을 거고 일반적으로 지원되지 않는 일반 근로하면서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지원이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일반 근로자들이 지원받는 거 이상으로 특수한 희생이라고 전제한다면 그러면 입법 내용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포함돼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일반적인 지원보다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지원이 필요한데 우리 필수 노동자의 책무나 규제에 관련해서는 좀 이건 보호 지원이니까 그런 규정이 들어가는 건 적절치 않다. 이게 이제 우리 권호성 진술인의 말씀이셨고, 또 우리 추광호 진술인께서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좀 적절치 않을 수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이 계셨어요. 저는 보호 지원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보호 지원을 받는 분도 나름대로 거기에 따른 책무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반적이진 않지만 또 사업자 특히 노무 수용자도 본인이 특수한 상황에서 해야 될 임무가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 규정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필수 노동자의 책무가 불유하다고 우리 권호성 진술인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좀 말씀 좀 해주시고요. 또 우리 사업자 규제에 대한 내용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시는 우리 추광호 진술인께서 어떤 취지에서 이 부분을 그렇게 보시는지 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네. 예, 뭐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유사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부가
뭐 돈이 많으면 여러 사람한테 지원할 수 있겠지만 주어진 예산 가지고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판단을 하면 그 선택을 어디에다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좀 논리적인 근거와 나름의 대응 시나리오별 이 방법론들이 좀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림으로 몇 가지 이제 그려봤던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느냐? 우리가 이게 이제 이게 감염병이라고 하는 게 계층, 뭐 계급, 뭐 직무, 직업, 산업 이걸 가리지 않고 팬데믹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냥 누구에게나 다 위험이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그것을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사회의 기능이 누군가 어떤 특정 직군에 감염이 있음으로 해서 그 해당 직군이 서비스 공급이 중단됐을 때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 종사자들이 전부 감염이 됐을 때 그러면 그 요양보호 대상자들은 누가 관리를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염병이라고 하는 제가 말씀드렸던 상황적 요건, 그 다음에 그 상황적 요건에 부합해서 사회의 필수 기능 유지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직무들이 무엇이고 그 직무가 이게 중단됐을 때 미치는 파장이나 파급들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한번 파악해 보는 것, 그리고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게 사실은 단계별로 좀 그 대상들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 단계에 따라서는 저는 이제 1년 동안 그 필수 업무 대상이 확장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필수 업무 뭐 종사자 또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법안들이 마련이 되고 고민이 되고 했으면 그 대상이 좀 줄어들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1년 지나면서 사회에 여러 군데서 이게 다발성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대상들이 굉장히 확대된 거죠. 그래서 필수 노동자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 것도 상황적 여건과 직무적 여건을 고려한 구체적인 시나리오에 따른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 또 그 시기도 굉장히 좀 조속한 판단과 조속한 의사결정,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다음은 권호성 교수님. 예, 윤주명 의원님께서 저한테 하문하신 사항은 결국 제가 아까 진술한 내용 중에서 그 책무란 부분들이 없애는 것을 어떤 근거에서 얘기를 했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일 먼저 일단 그 책무라는 조항이 있을 때의 장점이라고 보면은 아마도 급여를 제공하는, 뭐 보호를 하는 정당성을 좀 강화할 수 있겠죠. 이런 책무가 있으니까 국가가 도와준다라는 기능을 할 수 있을 터인데요. 사실 책무란 말은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책무는 아니고 도덕적인 의무 정도를 의미할 텐데 사실 법적으로 실효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책무라는 규정을 둔다면 좀 더 포괄적으로 국가 지자체의 책무와 민간의 책무라고 하고 민간이 협력하는 책무 정도로 포괄적인 정도의 책무가 맞지, 저희가 필수 노동자, 종사자를 보호하자고 법 만들면서 그 책무를 규정하는 건 조금 체계성을 안 맞는 것부터 나아가서, 사실 이러한 책무를 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사실 법률이라는 그 규범이 아니라 사회의 어떤 도덕이라든가 사회 질서라든가 하는 사회 체계 내에서의 다른 형태의 규범으로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래 맞는 정도의 어떤 사회적인 도덕적인 책임 같은 것이 이걸 법으로 규율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생활 세계를 법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 법률안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내지는 노무 수령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업무가 고용 조건 개선 혹은 뭐 고용 안정성 강화 뭐 이런 업무를 부과하고 있고, 또 일부는 정부가 실태 조사를 해서 개별 기업들이 필수 노동자 보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정보를 다 취합을 하고 심지어는 그 전자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내용도 일부 법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이 법안의 취지가, 그러니까 어떤 예상하지 못했던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필수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특수한, 그러니까 평소의 근로와는 넘어서는 어떤 특수한 어떤 짐을 부과를 했으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는,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취지의 법률이라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용 조건 개선, 고용 안정성 강화, 혹은 뭐 필수 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원 정보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사용자나 노무 수령자에게 업무를 부과하는 그런 것들이 이 법률의 어떤 기본적인 취지와 맞는 건지 오히려 사실 그런 어떤 고용 조건이나 근로 환경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에서 충분하게 규율되고 있고 오히려 그런 어떤 그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런 거를 검사는 그쪽 영역으로 넘겨야 되지 않는가 그게 제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윤준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경기 동두천 연천 김성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